수면 대장내시경을 하고 났는데 간호사께서 앞으로는 수면 대장내시경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누굴 때렸나? 이상한 소리를 했나? 제가 이런 리뷰를 남기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좀 웃기기도 하고 대장내시경 하기 전에 저도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봤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리뷰들 이런 걸 찾아봤다 보니까 저의 경험도 나름의 꿀팁도 있고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민망하지만 나름의 팁이 있는 저의 경험담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수면 마취약을 넣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 이미 위내시경을 한 뒤여서 위가 너무 아픈 상태였어요. 하자마자는 아프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그 호스가 들어갔다 나와 놓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양치질 하다가 너무 속에 깊이 한 번만 찔러도 우액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요만한 게 이제 들어갔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아프죠. 되게 아픈 상태에서 주사를 딱 맞았는데 아파, 아파 이러는데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계속 그냥 아픈 느낌만 있고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빨리 대장내시경 하지 싶어가지고 아이고 이러다가 저 해준 분은 아니고 다른 간호사분이 지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저기요 불러서 저 빨리 대장내시경 해주세요. 저 마취 안 먹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그러는지 이미 대장내시경 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안 했다고요. 저 확인 좀 해주세요. 저 지금 너무 아파요. 이러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이 들어오는데 또 그분도 저의 담당 간호사는 아니어서 그분께 저기요 간호사님 저 진짜 지금 너무 아프니까 그냥 빨리 해줘 버리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도 대장내시경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사람들이 사람 많다고 관리 제대로 안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라니까요 확인해주세요 했더니 진짜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상한데? 진짜 했나?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요? 제가 했다고요? 했더니 한 거래요. 나 정말 아파 3번 생각한 게 단데?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정말 한 거예요. 아파 하고 나서 기억이 끊겼다가 다시 기억이 나는 순간 아파 하면서 깬 거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보통 다른 곳은 대장내시경 하는 곳이 다 커튼으로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옆 칸은 다 가려져 있는데 고개를 들면 상대 쪽에 누워 계시는 다른 분들의 얼굴을 또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다들 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자고 있는데 나는 오자마자 깬 건가? 나 진짜 한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우유주사라고 부르죠. 프로포폴 종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독성이 있다는데 개운하게 깨고 그런 걸 모르겠는 게 너무 아프니까. 그게 아픈 이유가 뱃속에 가스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차 있으니까 원래 배에 가스 차 있을 때 배 아프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아프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 아프다기보다 그냥 속이 더부룩하다? 배에 가스 찬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대장이 예민해서 그런지 그 공기 차 있는 느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분이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분 마취가 잘 안 됐어요. 하는 동안 계속 소리 지르시고 움직이셔서 되게 위험했어요. 다음부터는 수면으로 하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 너무 아프니까 막 몸부림을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괴로운 기억이 안 나서 너무 다행인 건데 의료진들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건가 봐요. 이게 수면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정말 잠든 상태로 있는 분들도 있는데 막 이렇게 움직이고 뭐 다 느끼고 뭐 대답하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촬영하고 싶었는데 핸드폰 드는 순간 만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아직 30대다 보니까 굳이 대장내시경을 안 해도 되기는 해요. 보통은 40세 이상이 되면은 5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 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소화기관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불안해져서 12년 만에 대장내시경을 받게 됐습니다. 예전에 했을 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일단 그 액체 먹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거 드실 때 주의사항이 이거 무슨 맛이지? 하면서 마치 뭐
음료수나 물 마시듯이 혀의 감각도 느껴보고 이렇게 넘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했다가 완전 실패를 한 게 그냥 이거 맛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약간 레모나 맛도 나고 포카리 스웨트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한두 모금은 먹었는데 그렇게 천천히 먹다 보니까 그 한 통을 다 먹을 때쯤에는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우웩해가지고 내뱉게 되고 이게 결코 여유를 가지고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면 내 몸이 더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거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먹을 때부터 빨리 삼켜버려야 되는 약이야 라고 인지를 하고 코 막고 꿀꺽꿀꺽 먹어야 돼요. 처음부터 맛 느끼려고 하지 말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코를 막아야 조금이나마 덜 비리니까 좀 천천히 하더라도 코 막은 채로 삼키고 또 쉬다가 또 삼키고 이렇게 그냥 이건 약을 투여하는 거다. 링겔을 맞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삼켜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거 먹고 또 물을 먹어야 돼서 저는 그거 몇 모금 마신 다음에 물 한 모금 먹어서 좀 헹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와, 그거 먹는데 진짜 이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주에 포기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 시작했다가 포기하면 진짜 아깝거든요. 괜히 이상한 거 맛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기 발견을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약을 먹고 나면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이제 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좀 변비가 있다 이런 분들은 화장실을 가면서 숙변이 나온다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되게 민감성 대장이어서 한두 번 말고는 거의 이미 물로 나오는데 이거 남은 거 다 먹어야 되나? 나 한 통만 먹었는데도 이미 쉬어처럼 나와. 근데 뭘 이거 남은 거 3통을 더 먹어야 돼? 하고 이제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약을 다 안 먹은 사람들은 대장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 영상들 보니까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요. 굳이 고생은 했는데 그 음식물에 가려진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 가려진 데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왕 하는 거 그 용량만큼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것 같고 화장실에 가는 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정말 그 계속 가다 보니까 너무 따가워. 마치 엄청 매운 불닭 먹고 난 다음날의 느낌? 저랑 저희 남편은 그걸 용어로 똥따라고 하거든요. 똥꼬 따갑다고? 아니 이 엉덩이 남아있나 싶어서 그 엉덩이의 상태를 거울로 봤는데 와 진짜 완전 무슨 원숭이 엉덩이? 새빨개진 거죠. 그냥 빨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막 헐어있는 정도? 근데 많이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위액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액이 음식을 다 녹일 만큼 굉장히 강한 산성? 센 K인데 그게 이제 헐어버리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소소한 팁 하나가 비데가 유용한 게 이거를 매번 휴지로 닦아내면 이게 자극이 가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굉장히 부드러운 크리넥스로 살짝 닦는 느낌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문질러 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비데로 하면 물로 하는 거고 수압 약하게 해서 와이드하게 해서 닦아내는 게 훨씬 편하죠. 비데 없으신 분들은 샤워기로라도 물로 하시는 게 좋고 물을 닦을 때도 휴지로 했더니 이게 헐어 있으니까 이 피부에 휴지가 눌러붙어 버려요. 근데 이걸 떼내는 것도 되게 헐어 있으니까 아프고 무슨 완전 화상당한 피부같이 돼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가제손 수건으로 닦았거든요. 깨끗하게 소독된 수건으로 물을 톡톡톡 흡수시키는 게 이 헐어있는 엉덩이에 좀 덜 자극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겁을 들이는 것 같은데 그건 그냥 단 하루예요. 그것도 바로 또 회복이 되니까 너무 겁먹으실 건 없고 참 제가 별의별 팁을 다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은 거의 한 15번 넘게 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7시부터 해서 한 9시 좀 지나서 다 먹었더니 그래도 한 11시 반 그쯤에는 장이 안정화가 돼서 더 이상 화장실을 가지 않고 밤에 좀 잘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밤새 화장실 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처럼 좀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시고 근데 그 매뉴얼에는 4시부터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되겠다. 저는 잠은 자야겠다 해서 6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걸 다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게 왜 굳이 아침에 또 해야 되나 했더니 자면서 또 모여있는 양들이 있어서 그걸 해줘라 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겨우겨우 그 4통 다 먹고 물 먹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다른 건강검진들을 받고 수면 내시경 하는 코너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위내시경은 매년 해왔는데 비수면으로 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12년 전에 그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제가 수면이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그냥 좀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전혀 잠이 안 들고 멀쩡한 상태에서 장에 공기를 집어넣거든요. 왜냐면 카메라가 들어가려면 장이 이렇게 눌러붙어 있으면 안 되고 좀
좀 공간이 생겨서 여기에 카메라가 들어가야 이제 주위를 살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에다가 마치 풍선 바람 넣는 것처럼 막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는 그 느낌도 너무 생생했고, 요 장을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쑤시는, 부딪히는 그 느낌까지도 다 느꼈었어요. 제가 12년 전에. 근데 위내시경은 잠깐이니까 싶어서 그동안 비수면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이제는 약이 좀 바뀌었을 테고 이번에는 수면으로 다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약간 턱 관절이 안 좋아요. 보시면 각이 좀 져 있잖아요. 이게 참 저의 컴플렉스인데, 잘 때 굉장히 긴장, 앙 물고 자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이 힘을 풀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다 보면 또 힘을 주고 있고, 그리고 턱이 잘 벌어지지도 않거든요. 저는 아 하고 벌려도 손가락 2개 정도밖에 공간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 입을 크게 벌리면 손가락이 3개 정도는 들어가던데 저는 2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입이 작아서 호스가 들어가 있는 그거가 되게 좀 괴롭거든요. 또 뭐 치아도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제 위내시경은 비수면으로 하자, 그리고 대장내시경을 할 때 수면을 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위내시경은 많이 해봤으니까 괴롭기는 해도 정말 잠깐이면 되거든요. 길어야 한 3분? 정말 길 때 5분?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위내시경을 할 때 수면이 아닌 사람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입을 아 벌리면 이제 스프레이를 찍찍 뿌려주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너무 아픈 거예요. 따갑고. 그래서 막 이랬더니 간호사가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파요 했더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아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내시경을 시작했는데 구역질 나고, 근데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숨을 어떻게 쉬세요?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깊게 숨을 쉬고 막 배를 부른 상태로 있고, 이런 하라는 대로 하면 또 금방 끝나거든요. 이거 싫다고 대장내시경 미루지는 마셨으면 해요. 왜냐면 저는 양가 부모님이 대장암이셨거든요. 근데 그걸 초반에 발견하면 이렇게 몸에 많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지만, 나중에 발견하면 이게 생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아프면 그때 가서 뭐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인 분들 많은데 저희 아버님이 좀 그런 마인드셨다가 늦게 발견을 하게 됐어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가장 정확한 진단법이니까 대장내시경 너무 꺼려하지 마시고 건강 모니터링을 미리미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조금이라도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대장내시경을 좀 받아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이제 대장암이셨는데 장을 20cm를 잘라내셨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또 용종도 계속 생기시는 편이고. 근데 제가 좀 소화기관이 약한 게 아빠를 좀 닮아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아프면 뭐 죽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아프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 좀 웃기게 시작해서 다큐로 끝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장내시경을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은 편해요. 저 정말 좀 걱정했거든요. 배가 콕콕 쑤실 때도 많고. 저처럼 불안하다 싶으면 하세요. 그 돈 아끼지 마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로 의료재단이라는 곳에 한 10년째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을 하는 게 그냥 나라에서 해주는 수준 말고 이렇게 좀 더 위내시경, 장내시경, 초음파들, 피검사 하는 거 다 포함하면 제일 베이직한 게, 제일 싼 건 20만 원이고 거기에 이제 수면하면 뭐 5만 원, 7만 원 추가되는 그런 수준인데, 사실 내 돈 들여서 건강검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꼭 해드리세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엄마를 해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미리 해드릴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나면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추적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건강 모니터링을 미리미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